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새로운 우리 다양한 주제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고 참 마음씨 착하고 감사합니다. 네, 또 사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언니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제가 특별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탈북민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에 도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으로 목회 활동하고 계시는 임혜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이서연 대표님 많이 존경하고 있는 이서연 팬이자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동생인 우리 이서연 TV에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야, 제가 영광입니다. 우리 목사님, 네, 제가 또 어렵게 지금 모셨고 참 요즘에는 굉장히 그 다양한 이렇게 사업들을 하시다가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또 목회 활동하고 계시는데 저는 언니 생각하면 제일 먼저 와서 처음 알았던 계기 그때 애견 사업을 해서 처음에 놀랬어요. 네, 애견 사업이요.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애견 사업은 요즘에 굉장히 대박 아이템이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애견을 제가 원래 하도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강아지를 2마리 키우다가 또 두 마리 더 키우기도 해서 4마리 키우게 됐어요. 근데 내가 미용을 한번 미용실에 가니까 한 마리당 5만 원씩 주고 보통 일반적으로 깎는 것도 5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 머리 20만 원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그것만 들어요. 뭐 강아지 먹이도 사야 되지. 강아지 또 대한민국은 옷도 입혀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아지 용품에 돈이 장난 아니게 들더라고. 아, 이럴 바에는 내가 한번 좀 배워보자 해가지고 애견 미용에 도전한 것 같아요. 우리 이 대표님은 혹시 이소연 씨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 강아지 보면 엄청 무서워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싫어하진 않습니다. 싫어하진 않는데 사실은 이게 좀 울렁증 있어요? 시청자분들 보시기에는 군대까지 갔다 왔다 뭐 강아지를 무서워하나? 그렇죠. 네, 사실은 제가 이거 털 달린 짐승하고 뱀을 좀 많이 무서워합니다. 아, TV에 뱀 사진만 있어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놀라고. 근데 강아지를 이뻐하긴 합니다. 이뻐하긴 하는데 그 털 좀 만지는 게 겁나서. 근데 사실 군대 때는 식량이 가죽을 찢어버리자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지, 말로만 했죠. 정작에 내가 식량을 찢자 하면 겁이 나죠. 자, 저는 우리 애견 사업 당당히 도전하셔서 애견 사업을 오랫동안 그때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애견하게 되면 사랑 애자를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강아지를 사랑한다. 뭔가 이 강아지도 요즘에는 반려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뭔가 하나의 나를 나한테 뭐가 채워주는. 맞아요. 그런 친구예요. 야, 제 친구는 개 2마리 데려왔는데 이름이 로또랑 대박이에요. 정말 로또 대박이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럽니다. 야, 로또 샀냐? 그러면 샀죠. 그럼 깡이요, 대박 아니요, 아직. 그러면 대박이를 때리냐 안 때리냐 하니까 우리 아가들을 뭔 소리 하냐. 자, 맞아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오니까 저는 사실은 처음에 강아지를 키운다는 자체를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북한에서 살 때는 뭐라고 했어요? 강아지가 개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론 우리도 북한에 있을 때도 강아지는 키웠잖아요. 근데 강아지를 거의 식용용으로 해서 먹는다고 많이 키웠지. 근데 사실은 저는 북한에서도 짐승을 키워하면서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우리 강아지나 토끼 같은 걸 저도 한 100마리 키웠는데요. 절대로 집에서 못 잡아먹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마음이 열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강아지 잡을 때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내가 우는 걸 보기 싫어가지고 토끼 가죽을 다른 사람한테다 주고 토끼 곰을 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일달하니까 집에 있을 때도 원래 강아지나 토끼 이런 짐승을 좋아했는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내가 정말 강아지를 키운다는 상상을 안 했는데 어느 날에 갑자기 사람이 참
편안하니까 우리는 외로움이란 건 몰랐잖아요. 근데 어느 날에 편안하니까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외로움이란 게 온대요. 그래서 이게 뭔 증상인가 해서 병원 가보니까 날 보고 반려견을 한번 같이 키워보라 하더라고. 그 물어봤더니 반려견이 그 사람한테 그 정서적으로 좋다고 하더라고. 그 대한민국은 지금 천만 시대잖아요. 천만 시대 애견 시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야, 저 개새끼 했다간 큰일 나요. 우리 집, 저 집, 그 집에 아가라가 해야 돼요. 큰일 나요. 맞아요. 그래서 강아지 샵을 내가 하자고. 왜? 내가 탈북민 중에서는 좀 처음인 것 같아서 한번 시작을 도전을 해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아가들 지금 넷이 있습니다. 네. 그 제 친구는 이름이 로또 대박이었는데 네. 우리 4명의 아가들 이름 있죠? 그렇죠. 우리 그 큰애가 원래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깜돌이라고 했댔어요. 왜 까맣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게를 이름을 지려고 하니까 저희 강아지가 다 포메예요. 포메니까 깜돌이네 집이라 하면 이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포메 가족을 소개를 해야 되니까 포리네 가족이라고 했어요. 포리네 가게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별이, 달이, 햇님이 됐어요. 하늘 땅 별이요. 그래서 별이, 달이, 햇님과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름 하니까 네. 요즘에 그 제가 이게 북한 TV를 보다 보면 평양에도 그 약간 그 애견처럼 이렇게 포메처럼 개를 키우는 집이 한두 집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뭐 로또 대박이 아니면 햇님이 별이 달이 지었는데 네. 북한 같으면 그 아가들 이름을 혹시 충성이 충일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충성이, 효성이, 총폭탄이라고는 안 하겠죠? 근데 정이야, 폭탄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북한에 있을 때 그 사등이 났잖아요. 평양산원에서. 그때 그 애들이 이름을 처음으로 일편단심이라고 해가지고 일순위, 편순위, 단이, 남자 이름이 단이고 그 다음에 그 순자는 또 뭐 심순이라고 했던지 그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저희 부대는 총폭탄이 있었어요. 실상등이. 실상등이가? 네. 그러면 총폭탄. 이름이 그냥 총폭탄이에요? 네, 3명이 한 글자씩 가져간 거예요. 진짜요? 총폭탄. 총이고 폭이고 탄이. 진짜 그럴 수도 있구나. 야, 우리 사실은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 만나면 우리 그 아가들 얘기 아니면 대화가 잘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려면 강아지 얘기가 돼야 돼요. 맞아요,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딱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아가 어제 옷을 사 입혔다. 요즘에는 모기를 뭐 사야 된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가한테 목걸이도 해줬다더만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 친구가 한 친구는 그 애견 그 백화점에서 일하는 또 우리 탈북민 동생이 있어요. 이 친구가 보니까 엄마 저 아가가 나랑 똑같은 목걸이 했네. 그러고 놀랬다고. 북한 같으면 상상도 못 하셨어.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댔어요. 그 남조선에서는 썩고 병들어가지고 개 같은 세상. 개 한 데다가 뭐 우유도 먹인다. 그리고 사람이 뭐 우유로 모욕도 한다 해서 개 같은 세상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을 보니까 제가 개 같은 세상인 게 아니라 제가 강아지를 부리고 저는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강아지를 모시고 살더라고요. 지금은 강아지를 정말 모시고 산다고 할 정도로 왜냐면 휴가 갈 때도 우리 그 지인들이 워낙시 자기가 어디를 가려면 혹시 휴양지에 못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우리한테 그 호텔에다 맡기거든요. 강아지 애견 호텔이라는 소리 못 들어봤죠? 저는 그냥 기사 같은 거 봤는데 우리 아가들 아침이면 유치원 보낸답니다. 유치원 보내고 아가들도 낮잠 시간도 있다 하더만요. 맞아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낮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 누웠하면 눕나? 저는 군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웠? 그럼 딱 눕나? 기상? 딱 기상. 강아지들도 강아지들도 희한한 게 정말 이렇게 똑같이 간식 주고 그다음에 한 강아지가 자기 시작하면 다 같이 쭉 누워 잘 자요. 왜냐면 이 강아지들도 다른 애가 그 처음에 끙끙거리면서
한 마리가 짖기 시작하면 다 같이 짖고 하는데 먹이를 똑같이 주고 낮잠을 자면 같이 자요. 거기에 정말 그리고 호텔이란 것이 또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강아지가 칸마다 한 60에 90 정도 하는 칸막이를 해서 밑에 정말 전기 들어와서 온돌이 따뜻해요. 거기다 강아지들 오면 애들이 모욕시켜가지고 거기다 놓으면 잠을 엄청 잘 자거든. 그리고 그 안에 시원하게 바람까지 나와요. 전 정말 놀랐어요. 야, 이거 사람이 누워 자도 되겠다. 이런 캄캄한 우리를 말하면 호텔 방이에요. 거기에 그런 방이 있어요. 그런 걸로 애견 호텔 장도 만들어가지고 강아지를 키웠댔어요. 야, 포린의 가족은 정말 우리 언니가 모시고 산다는 말이 맞네요. 맞아요. 네. 참 우리가 그 북한에서는 이렇게 그런 애견 문화가 네, 없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이렇게 애견 사업을 하시다가 요즘에는 목회 활동 하시는데 네. 사실 그 조금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면 조금 실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북한 하게 되면 사실은 목회, 그 다음에 교회, 선교사 굉장히 배척을 하고 네. 북한 사회에서는 하나의 그 주민들을 사상 그 정신교육을 시킬 때 배척해야 되는 이름과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사실 한국에 와서 그 교회를 접해서 실제 그 활동을 하시기까지는 선뜻 좀 발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대한민국까지 오게 될 때도 사실은 저희가 오자고 해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아요. 내가 우연치 않게 어떻게 그 가정을 통해서 온 것처럼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도 사실은 교회를 안 다녔고 엄청 교회를 배척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처음에 대한민국에 오면 우리가 그 삼국에서 올 때 거의 다 교회나 선교사 선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던 좋던 하나원까지 들어올 때는 무조건 우리는 그 교회 거기 선을 타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이게 통보도 잘 되더라고요. 하나원에서 나오면 바로 또 교회들에서 나와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오더라고요. 엄마 와가지고 교회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매일 그 다음에 내가 한번 갔다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라고 막 문두드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조직생활. 그렇죠. 북한에서 통제하는 그 조직생활이 싫어서.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교회에 계속 나오라고 하니까 저도 정말 반감을 가졌댔어요. 아, 내가 뭐 당신들한테 빚지겠냐. 그리고 또 우리 살아있는 김일성인데도 못 믿었는데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러면서 정말 저는 막 완전히 저 싸움을 하면서 배척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예.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리 언니가 어떻게 탈북까지 하게 됐는지 예, 이 얘기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참 제가 탈북이라는 것은 저는 북한에서 사실은 그 보이부라는 그 이런 집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조직에 있다 나니까 관리소가 그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불리는 그런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또 아버지 그 어떤 큰 권력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안에서 보이부 그 교환수까지 하다 나니까 사실은 사는 데서는 아무런 그런 지장 없이 살았는데. 잠깐만요. 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실상 얘기할 때 네. 가장 우리가 지금 그 이 중점을 두고 우리가 계속 지켜보는 곳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잖아요. 그렇죠. 예. 수용소 안에 관리자 역할을 하신 분이 아버님이시고 예. 그러니까 저희도 알거든요. 사실 수용소 가게 되면 죄인들이 있고 관리인들이 사는 집은 따로 있잖아요. 마을이. 예,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저희가 22호가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그 관리인들 자식들이 학교를 네, 따로 다녔어요. 예, 따로 맞아요. 다니고 하는데 늘 보면 제일 눈에 탁 튀는 게 뭐냐? 때깔이 달라요. 네. 잘 먹어가지고요. 그 안에서 관리인들 가족들은 잘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옥수수 심지어 뭐 고춧가루까지 네. 최상의 굽들을 먹고 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 안에서 관리소 죄인들이 다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생산한 그 물품을 또 중앙당까지 올려가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로 생산을 해요. 그리고 북한 그 관리소 안에서 직원들이 또 공급은 또 중앙당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그 사회 보위원들과의 것도 우대가 또 틀리다 나니까 사실은 북한에서는
사실은 최고로 먹고 살았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사실 탈북할 때 많은 탈북민들한테 조금 좀 이렇게 미움도 받았어요. 잘 먹고 자란 게 왜 왔지? 이런 소리로. 그래서 좀 말하기도 창피스러울 정도로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배고파서 사실은 먹고 살려고 어떤 네. 친구는 제가 지난번 우리가 녹화했던 친구인데 13살부터 가족이 먹고 살려고 가장의 역할을 하느라고 밀수를 하면서 그래서 그 친구는 그랬습니다. 코 밑에 요 구멍이 뭐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코 밑에 구멍이 아니라 잘 사셨는데 그렇죠. 근데 잘 살았는데도 또 우리가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예, 저도 시집을 가서부터는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네, 사실은 관리산에 있을 때는 부모의 덕에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집을 가가지고 저희가 94년도 이후부터는 정말 김일성이 사망되고 엄청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험한 그걸 넘겼는데 사실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북한에서 흔히 말하는 골동품을 좀 이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네요.